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국방개혁 입점령은 2006년 최초 계획을 시작으로 2009년, 2012년, 14년 세 차례 수정을 포함해 4번의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국방부는 노골적으로 이번 국방개혁 입점령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정신과 기초를 계승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좌파 정부가 잘 만든 국방개혁안을 보수 정부가 엉터리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어떨까? 우선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개혁안이 3년 만에 대폭 수정된 것은 미래 예측, 즉 가정을 잘못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정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은 북한 위협이 감소하고 첨단 전력 증강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출산 저하로 병력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가정 가운데 병력 자원 감소를 제외한 모든 게 반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자, 2006년 1차, 2009년 2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2008년부터는 세계 경제 침체로 국방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수정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개혁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10년이 미뤄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12년 만에 나온 이번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논리와 원칙이 더 허약하고 부실하다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빗나간 가정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완전히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 위협은 감소할 조짐이 없고 경제 악화 가능성이 농후한데 북한의 평화 공세와 선의만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 만든 게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선전력 증강 후 병력 감축이라는 국방개혁 추진 원칙이라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부대 병력을 줄이는데 급급할 뿐 전력 증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나마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 병력 자원을 복무기간 단축으로 더 가속화해놨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유사시 국방대비 태세 공백이 불가피한데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 그야말로 순진하고 멍청한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다는 본질적인 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국방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이어 자체훈련까지 중단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평화라는 과대망상의 국방을 실험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를 모험을 넘어 도박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북한 위협이 줄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숙명입니다. 이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5천년 민족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비단 며칠 전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육군이 35도가 넘으면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자, 물론 폭염에 장병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35도가 넘으면 쉬었다 할 수 있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태세가 얼마나 허약해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방 입점령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사할 비핵화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또한 문재인 정부와 달빛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의 주된 억지력인 안보수사기관, 다시 말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령부와 검찰 공안부 등이 무력화되고 또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 위기에 직면하고 민간안보 지탱 세력인 자유민주 진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북한 추종 세력인 종북 세력 등은 민주개혁 세력 또는 촛불 세력으로 둔갑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전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간 행적을 되새겨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북 핵심 세력들이 과거 사회주의 지향 활동을 민주운동이나 민족 화해 평화 운동 등으로 미화하면서 제도권 정치 및 정부 사이드에 대거 진출을 했었고, 자, 그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자, 이 시기 보안경찰은 60%,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은 46%, 기무사 방첩요원은 3분의 1, 검찰 공안부서 또한 3분의 1이 감축됐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철폐 공세에 시달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됐고, 자유민주 진영은 반민주 세력, 반개혁 세력, 부정부패 세력 등으로 매도되며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김정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달빛 정책이 지속된다면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미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하에 안보수사기관 무력화는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 사건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의 댓글 수사로 확산이 되었고 안보수사기관 개혁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모 간부에 대한 재판 결과에서 밝혀졌지만 사이버사의 전체 댓글 78만 7,200건 중 1.1%에 해당하는 9,067건만이 정치관여 혐의가 있는 댓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2차 댓글 사건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정치 관여 댓글은 전체 댓글 중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들 안보기관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항하여 99% 이상 충실하게 안보 영역에서 본인의 임무인 대항 댓글 작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1%도 안 되는 정치 댓글이라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이를 침소봉대하여 국정원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온종일 정치 관여 댓글이나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은 다분히 특정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특히 이른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결정은 안보 대응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자,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이른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발표에 의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검찰,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 자,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인 해방 직후부터 대남 적화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간첩 공작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는 당연히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즉 적화 통일입니다. 6.25 남침 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 침투와 간첩 사건은 무려 2,000회가 넘습니다. 이를 국정원, 기무사, 경찰, 대공수사관들이 막아낸 것입니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그리고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 간첩 공작 부서가 70여 년간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옛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 오늘날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를 파쇼 포갑기관이라며 매도했고 이에 해체를 주장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이 북한 대납 간첩 공작의 핵심 억지력인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카페트를 깔아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대공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수사관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현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간첩을 잡아도 눈총을 받는 지경이라고 전해집니다. 국정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적폐시하는 정서가 만연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공수사권이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자, 설사 입법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현재 국정원 지휘부는 대공수사 기능과 인력 예산을 축소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경찰의 보안 수사도 무력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선 보안 경찰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공안사건 지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인 고무 찬양 사건 지휘의 미온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사이버상에서의 고무 찬양 사건은 경찰의 수사지휘 회피로 이미 손 놓은 지 오래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북한 김일성 일족을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안보 위해 행위가 범람하는데도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어렵게 기소를 해도 사법부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반면 사법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기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 아닌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는데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합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예서 보듯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매도되고 철폐 공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 이번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좌편향 인권 단체들은 UN 인권위원회까지 쫓아가서 국가보안법을 왜곡 선전하면서 이번 이법 철폐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희는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 활동과 친북 용공 활동,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힘을 얻은 종북 세력들도 최근 총발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른바 촛불혁명이 자신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었다며 다방면에서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있는데 다시 그들의 세상이 온 듯합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민족끼리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 평화협정 이런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대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남북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 대남 공작을 전개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확고한 제2전선인 이른바 후방전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2전선을 형성한 것은 북한이 난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바로 종북 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종북 세력들과 일부 정치인 또 정신 나간 학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주역인 북한 김영철의 방문을 계기로 힘을 얻는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종북 세력의 이념 노선과 활동의 실질적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운동권 내부의 상식입니다. 사법부에서도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0년대 1심의 사건, 양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역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결정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의 평화세력 진보 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뉴스를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일을 할 생각이 진정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국면에서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름 아닌 독일입니다. 자, 독일은 동서독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가치를 내걸고 동방 정책을 폈을 때 서독군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여만 명의 미군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압도적인 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헌법 위해 세력을 제어하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고 헌법보호청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화했었습니다. 더욱이 브란트 정권은 사회민주당, 즉 진보 정권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독에서 안보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4년이면 끝이 나지만 그 사이에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자행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빨간색 씨앗을 뿌려놓을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요즘입니다.